이번 시간은 펜툴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도형을 만들고 그 도형을 이용해서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툴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어떤 그 툴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제일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툴 설명, 그 다음에 이 옵션 창과 이제 이렇게 그라디언트 프로퍼티 창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죠. 나머지들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하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하트를 만드는 방법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 정도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펜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까지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펜툴에서 끝에 부분이 지금 이렇게 O 모양이 나타나죠. 여기는 없다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닫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낱개로 핸들을 이용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대칭되고 이렇게 대칭이 깔끔하게 되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좀 굉장히 좀 어색해요. 비대칭적이고 뭐 정말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똑같이 만들 수는 있겠죠. 똑같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아마 시간이 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똑같이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든다. 그래서 크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의 방법이고 좀 쉽게 만드는 방법 가장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레ክ탱글 툴, 요거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하고 단축키는 L이겠죠? 네. L을 선택을 해주시고 레ክ탱글 툴은 M이네요. M. 자, M을 선택해 주시고 길쭉한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길쭉한 사각형 하나 만들고요. CC 2020 버전부터 19 버전인가 20 버전부터 생긴 건데 확대를 보시면 이렇게 점이 하나가 나타나요. 점들이 총 사각형이니까 4개가 나타나겠죠? 4각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꾸 눌러 보시면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요. 둥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요 각들이 있죠. 여기 양쪽 각들이 있죠. 요거를 이렇게 옮겨 주시면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해제를 하면 한쪽이 이렇게 좀 다른 각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오늘은 일단 하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를 당겨서 동그라미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시고 얘를 복제를 하나 할 거예요. 복제를 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선택한 다음에 Alt를 누르시고 이렇게 옆으로 당기시면은 복제가 돼요. 똑바로 당기고 싶다. 그러니까 얘를 Alt를 누르고 복제하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Shift를 누르면 딱 이렇게 정확하게 옆으로 가게 됩니다. 약간 좀 딱딱 꺾여 보이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얘 둘이를 완전 45도로 꺾어 볼게요. 이렇게 꺾어 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어레인지 탭이 있는데요. 요 옆쪽이랑 요 위쪽에 자, 요거는 뭐 왼쪽으로 정렬,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가운데다가 정렬. 그다음에 요거는 또 가운데다가 요것도 밑으로 가운데 정렬이겠죠. 자,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 자, 이번에 패스파인더라는 걸 한번 써볼 거예요. 패스파인더. 옆에 보면 패스파인더가 있는데 이 패스파인더는 이 도형과 도형들을 자르고 붙이고 합치고 이런 기능들이에요. 네. 지금은 이렇게 레이어로서 다른 층으로서 겹쳐져 있는 거죠. 그냥 각각의 개체잖아요. 이런 거는 옮겨버리면 옮겨지죠.
하나씩. 자, 얘를 하나로 합쳐내는 게, 자,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쳐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얘는, 뭐죠? 한쪽 부분은 살아있고, 한쪽 부분은 지운다. 가 되고요. 요거는 교차되는 부분만 살린다. 요거는 교차되는 부분만, 죽인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 분해한다. 이거는 아랫부분과 위쪽 부분을 따로 구별한다. 이거는 합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다 분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분해를 하고, 분해를 했는데 클릭을 해보면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머지들은 좀 뿌옇게 처리되고, 얘만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그룹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얘가 그룹이 생성이 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스파인더로 이렇게 분해를 눌렀을 때는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 네, 여기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 언그룹이 있어요. 이제 언그룹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의 부분만 남게 되죠. 그거를 이제 합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를 통해서 이제 합치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자, 요거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저번 주에 이제 설명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빼놓고 갔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색깔들이 있죠. 요거는 면에 대한 색깔, 이거는 선에 대한 색깔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타나고요. 요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죠. 마찬가지로 이런 스트로크의 색깔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네. 물론 여기에서 스트로크 값도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고요. 여기서 선을 빼는 것들은, 자, 난 선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안에 있는 색깔, 이런 선에 있는 색깔, 클릭을 하면 얘가 올라왔고, 클릭을 하면 얘가 올라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상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선을 없애고 싶으니까 선을 상단으로 배치를 하고, 아래쪽에 보면, 자, 요거는 그냥 하나의 솔리드한 색깔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 게 되죠. 그래서 요걸 눌러주면은 이제 선이 빠지게 됩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선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한 요거 바꾸는 방법은 선택을 바꾸는 방법은 X, X 키보드 X를 누르시면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하트를 만드는 다른 방법.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겠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시킬 거예요. 얘를. 그러면 이 로테이션 툴을 쓰느냐? 사실 로테이션 툴을 잘 쓰진 않아요. 자, 마우스를 이쪽 끝에다 갖다 대면은 이런 화살표 모양이 나타나요. 그죠?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그러면 이 화살표대로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같은 크기로 줄이고 싶으면 Shift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같은 크기로 줄여들고 싶다. 그러니까 앵커 포인트로 하고 싶으면 Shift Alt. 네. Alt를 누르면 가운데가 40포인트로 돼서 이렇게 가운데서 커지고 가운데서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만 옆으로 놓으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아이콘이 나타나요. 그걸 가지고 45도로 꺾습니다. 완전히 딱. 네. 요때 Shift를 빼면은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45도로 딱 맞추려면 어렵겠죠? 그 대신에 Shift를 누르면 딱 각지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도로 꺾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펜 툴로 바꿔주고요. P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쯤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쯤에다가 갖다 놓고 위로 올립니다. 이때 Shift를 눌러주면은 약간 이렇게 정방향으로 둥글게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생기면서 이 핸들이 생기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lt를 누르고 가운데쯤에다가 위로 올립니다. Shift를 누른 다음에, 그러니까 Alt를 누른 다음에 Shift를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양쪽을 맞춰줍니다. 그죠? 뷰에 보시면 스마트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눌러 주셔야지 약간 딱딱 맞춰줍니다. 살짝 자석이 붙은 것처럼요. 자, 이렇게 맞춰 주면은 쉽게 하트가 됐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트를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하트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색깔 바꾸는 방법, 스트로크의 색깔 혹은 전경색, 배경색 이렇게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로테이션 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릭터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캐릭터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캐릭터를 만들 거예요. 네. 만드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야겠죠?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크게 커지게 하나를 만들고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미리 사실 옆에다가 뭐든 어떤 걸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네모를 몇 개를 만들어요. 이렇게 네모를 몇 개를 만들어서 복사를 해놓고요. 색깔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정해놔요. 어떤 색깔이 좀 이쁜지 이런 거는 제가 저번 학기 때 가르쳐 드렸던 어도비 컬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가지고 와서 컬러 칩을 만들어 놓습니다. 컬러 칩을 보통 만들어 놓는 편이고요. 만들어 놓고 스트로크 같은 것도 어떤 거는 스트로크를 없애고 이렇게 없애주고요. 어떤 거는 스트로크의 어떤 굵기라든지 색상을 좀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좀 스트로크를 굵게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좀 몇 개를 만들어 놔요. 미리 만들어 놓고 내가 타원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줄일게요. 적당하게 줄이고 귀에요 갖다가 붙입니다. 분명히 이거를 줄이니까 작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를 복제를 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요. 위치가 조금 바뀐다 싶으시면 이제 어레인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컨트롤 R을 누르시면 이렇게 룰러가 나타나요. 이 룰러를 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생겨지는데 Shift 누르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도 살짝 가운데 기준으로 좀 옮겨주면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미러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미러 기능을 사용을 하면 사실 그냥 하나만 그려놔도 이 반대편에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얘를 합쳐 볼게요. 이렇게 합쳐 주시면 당연히 스트로크 값이랑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자, 옆에 위에 보시면 색상도 없고 컬러도 없죠. 이제 이거를 I 누르시고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좀 아랫부분 살짝 이렇게 눌렸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A 눌러주시고 밑에 거를 선택을 하고 위로 조금 올려줍니다. Shift 누르면 약간 각지게 올라가겠죠. 살짝 올려줍니다. 얼굴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눈, 코를 그릴 건데요. 일단 코부터 자,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시고 동그라미를 2개를 그립니다. 하나를 그리고 복제를 하고 겹쳐 주겠죠. 이렇게. 네, 요 정도 아니면 좀 더 안으로 살짝 겹쳐 줍니다. 이렇게 겹쳐 주시고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는 조금 길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케일을 좀 맞춰 줄게요. 이렇게 얹어 줍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크기를 조절을 해줘요. 이 끝부분이 어색하지 않게. 그 다음에 자, 얘들을 다 합쳐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좀 지글지글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 앵커 포인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앵커 포인트를 재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요걸 선택해 놓고 P 누르고 Alt 누르면 꺽쇠가 나타나죠. 요거를 재설정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Alt 누르고 재설정 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은 되겠죠. 선들이 좀 삐뚤삐뚤해 보인다면 전체를 선택을 해놓고 오른쪽 클릭해서 요 옵션 창에서 Simplify 이걸 눌러주면 좀 심플하게 바뀌어요. 좀 각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최대한 이쪽으로 갈수록 단순하게, 일로 갈수록 이제 복잡하게 되겠죠. 좀 단순하게 한 이 정도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복제하고 이제 안에 거는 흰색으로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바꾸고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다가 놔주고요. 좀 키우고 살짝. 굵기는 얘보다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런 상태면 다시 복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혹은 아까 전 기억해놨던 값, 이 값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다시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정면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어레인지를 가지고 좌우 정면 중앙을 맞춥니다. 그렇죠? 코가 좀 너무 중앙에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살짝 당길게요. 키보드 위아래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데 여기서 Shift를 누르면 좀 크게 10포인트씩 사실 떨어져요. 그 하나는 1포인트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놓고요. 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타원 조금 길쭉하게 이렇게 Shift 누르면 정원이 나오고요. 이렇게 Shift를 떼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타원이 나옵니다. 타원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 색깔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부분 클릭을 해서 색깔을 맞추고요. 컬러는 이걸로 자, 여기서 스트로크가 얘는 몇이었더라? 이게 이렇게 9.581이니까 컨트롤 C 해놓고 여기에서 붙여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한 이쯤에다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는 레이어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아이가 요거 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새로 만든 게 레이어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레이어를 한번 볼게요. 레이어가 엄청 많죠. 엄청. 그죠? 레이어가 되게 복잡합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일러스트 레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몇 개 없기 때문에 얘는 이거죠. 이거는 지금 여기 옆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요거를 누르니까 어때요? 여기가 얘가 이제 잡히게 되고 얘를 누르면 이제 얘가 잡히게 되겠죠. 같은 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얘를 잡아 놓으면 얘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잡힌 게 파란색으로 뜨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가지고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내려갔죠. 이렇게 내리면 내려갔죠.
이렇게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가 헷갈릴 수 있냐면 포토샵에서 브러쉬를 줄이고 늘리고 할 때 컨트롤하고 요 꺽쇠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하고 꺽쇠를 사용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일러스트는. 그리고 맨 밑으로 내리고 싶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코, 그 다음에 얼굴 순이잖아요. 근데 한 번에 얼굴로 내리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꺽쇠. 그죠? 컨트롤 시프트 앞으로, 컨트롤 시프트 뒤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 보라색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필에서 이 색깔, 요 위에 뜨는 컬러 피커에서 색깔을 조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렇게 했고요. 네, 조금만 올릴게요. 살짝. 네. 그러면 이제 요 윗부분은 좀 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A 눌러주고 요것만 다시 숨기면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했고 다음에 이제 눈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원 원 선택을 하고 Shift 누르고 키우고, 얘는 이제 안쪽 면이 검은색이어야 되겠죠. X 눌러주고 요렇게 하면은 반대로 바뀌겠죠. 얘는 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달 건데요. 눈 크기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얘를 똑같이 옮겨줍니다. 똑같은 위치,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러면 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펜 툴을 가지고 다시 선을 만들어 줄 겁니다. 선.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스트로크 크기는, 굵기는 이 아이로 이 정도로 만들어 줬고요. 자, 이렇게 스트로크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스트로크를 볼 때 이 여기는 이제 좀 둥글게 끝나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로크를 어떻게 바꾸냐, 이제 위쪽에 옵션 창 보시면 옆에도 프리퍼런스 프로퍼티에 이제 있겠지만 위쪽에 보시면 이제 스트로크라는 게 있어요. 스트로크. 요거는 뭐 요 윈도우의 스트로크를 따로 빼도 되고요. 요렇게도 있죠. 요거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요걸 사용 안 하고 여기에 스트로크를 켜 주시면 요런 창들이 나타나요. 요렇게. 네, 요거는 이제 굵기가 되겠죠. 이제 캡 코너가 되는데 이제 마지막 닫는 캡을 요런 식으로 만들겠다, 둥글게 하겠다, 네모나게 하겠다, 네모난데 가운데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걸 선택하는데 어쨌든 오늘 저희는 둥근 게 필요하니까 둥근 거, 그 다음에 곡선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되면 됩니다. 자, 요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요 끝이 둥글게 바뀌게 되죠. 그죠? 자, 얘를 좀 줄여볼게요. 자, 좀 줄여서 이렇게 수염이 크지가 않으니까 네, 좀 줄였습니다. 줄였고 다시 이렇게 줄여놓고 요거를 스트로크 굵기는 맞춰야 되니까요. 다시 요걸로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얘를 조금 이제 각도를 좀 줘야겠죠. 이렇게 너무 준 거니까 살짝만, 한 30도 정도만, 이 정도?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줬고요. 좀 위로. 자, 이거를 뒤집으면 되겠죠. 이제 뒤집으면 반대로. 자, 요거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 그리고 트랜스폼, 요게 이제 리플렉트 반전을 시키는 건데요. 눌러보면 이제 요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반전을 시킬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 앵글은 그대로 둘게요. 앵글은 이제 각도를 얼마나 반전시킬 건데
완전히 반전을 시킬 거니까 호라이즌 요거를 선택을 했고요. 프리뷰를 보면 프리뷰를 보면 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완전 각도가 반대로. 네. 그래서 요거를 할 때 OK 누르면 그냥 이거 하나만 되기 때문에 카피를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아래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요 상태에서 요거 두 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다시 오른쪽 클릭, 트랜스폼, 리플렉트 합니다. 이제는 버티칼로 하겠죠? 버티칼로 해주고 카피 하고 이제 옮겨 줄게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Shift 누르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트랜스폼, 리플렉트, 버티칼, 카피. Shift 누르고 옮겨줄게요. 네, 옮겨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가 완성이 됐죠. 나머지 좀 디테일한 것들은 살짝 보면서 수정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아랫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얘를 하나를 복제를 하고요. 똑바로 놓을게요. 살짝 각도를 좀 똑바로 놓고, 네, 좀 길이 조금만 길게, 길이만 조금만 길게 주고, 그리고 P 눌러주고 Alt 눌러주고 이렇게 밑으로 당깁니다. Shift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만 줄일게요. 네, 이렇게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됐죠? 얘도 조금 둥근데요. 더 둥글게 살짝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위치들을 조금만 조정을 할 건데요. 선택을 하고, 선택할 때는 다중으로 선택할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객체들을 선택을 하면 선택이 되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 원하지 않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안쪽에 있는 부분을 제가 위치를 좀 옮길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Shift를 전체 큰 얼굴을 선택을 하면 얼굴이 빼지겠죠. 그 상태에서 얘를 G, 컨트롤 G입니다. 컨트롤 G 하면은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생성을 시키고 아래로 움직이게 하면은 위치를 조정하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캐릭터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펜 툴을 가지고 이렇게 캐릭터나 어떤 도형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네, 보내야 되니까. 저장하는 부분들은 이제 위쪽에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볼게요. 위쪽으로 보면, 자, File, Edit, Object, Type, Select, Effect, View, Window, Help 이렇게 있는데요. 파일 전체를 다 설명하면 굉장히 기니까 필요한 부분들만 크게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장 혹은 불러오기 혹은 새로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클로즈 이런 건 전체 닫기 이런 거라서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도 빼버리거든요. 잘못 누를까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save as, save가 되겠죠. save는 반드시 save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오토세이브 기능이 있어서 오토세이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오토세이브는 컨트롤 K 눌러서 이제 요 프리퍼런스에서 오토세이브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파일 핸들링 파트를 가보면 2분마다 한 번씩 오토매틱하게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요.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10분이나 15분 혹은 2분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되겠죠. 물론 이것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세이브 클라우드의 도큐멘터리에 메일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빼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뭐 크게 건들 필요는 없고요. 뭐 이거 해놓는 게 좋아요. 뭐 짧은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냥 안 해도 다시 만들고 하지만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나 굉장히 튕기는 게 많았어요. 램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 요즘은 많이 튕기는 일은 많이 없는데 어쨌든 진짜 혹시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세이브 오토매틱하게 세이브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게 싫으시다 그러면 이게 있는 게 싫으시다. 왜냐면 이게 컴퓨터 사양이 좀 안 좋으면 세이브 할 때마다 좀 컴퓨터가 느려질 수 있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세이브를 해야 하니까 컴퓨터가. 그러면 좀 느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싫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걸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고 계속 세이브 컨트롤 S를 해주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힘듭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자, 파일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뭐 익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출력을 할 때 쓰는 경우인데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까 세이브를 해서 세이브 에즈를 하면 되는데요. 이런 창이 나타나요. 클라우드에다가 저장할 거냐 아니면은 컴퓨터에 저장할 거냐.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디다가 저장할지 목록이 나타나죠. 네, 이런 목록이 나타나는데 저는 제가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저장하냐면 자, 저는 보통 외장하드에다가 저장하는 편이고요. 외장하드. 네. 이런 식으로 연도나 날짜별로 정리를 해놔요. 지금 2021년 5월달까지부터 5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죠. 앞으로 이제 진행할 프로젝트도 있어서 여기는 이제 전년도 것들을 다 이제 모아놓은 거고요. 용량 때문에 저는 나스를 써서 예전 것까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요거는 저는 이제 SSD라는 이제 외장 하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일반 하드보다 몇 배나 빠르기 때문에 요거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용량이 많을수록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요거는 이제 하드고요. 하드는 한 2테라 정도 되는 거고 요 SSD는 1테라 정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이제 이제 램이 저는 64램 정도 쓰는데 128램 정도 쓰는구나. 정도 쓰는데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장 하드 하나 두 개 정도를 사실은 가상 메모리로 쓰고 있어요. 가상 메모리. 네, 가상 메모리를 쓰고 있고 뭐 하드는 뭐 하드대로 쓰고 나머지들은 뭐 잡다한 뭐 약간 백업용으로 쓰고 있고요. 주로 요 두 개를 가지고 작업을 왔다 갔다 거리는 편입니다. 그러고 어디다가 어떻게 저장을 하냐
그러면 이제 확인 들어가서 9월달이잖아요. 9월달 제가 만들어 놓았던 이런 식으로 연도, 날짜, 그다음에 이제 제목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것들을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프로젝트별로. 그러니까 프로젝트 네임, 그다음에 회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프로젝트, 소스, 레퍼런스, 아웃풋, 이제 커넥트, 컨트랙트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젝트 안에 다 들어가게 돼요. 이제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보면 프리미엄, 뭐 에펙, 뭐 일러스트, 포토샵, 뭐 C4D, 라이노, 라이트룸 이런 식으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확장자명을 모아놨고요. AI니까 이제 일러스트니까 AI를 확인을 눌러주시고 네임을 정하고 웬만하면은 네임도 202109 이렇게 해서 뭐 2D 날짜가 01 07 그리고 네임 2D CD CG 그 다음에 첫 번째 혹은 뭐 캐릭터니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혹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펜틀 기초 이렇게 해놓고요. 저장을 눌러줍니다. 저장을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이제 아까 전에 부분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제 버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버전을 2020년으로 해놓으면 2020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이걸로 열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만약에 내가 좀 CS6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2020으로 해주시면 2020년도에서 했던 것들은 다 열리게 됩니다. 자 해서 OK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요. 저장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죠. 9월달 이렇게 프로젝트 일러스트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 필요는 없는데 익스포트 정도만 보면 이제 익스포트 씬스 요거를 이 씬 이거를 이 에어보드를 어떤 다른 아까는 보면 AI밖에 없잖아요. 저장이 이렇게 보면 PDF도 있군요. PDF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많이 쓰진 않아요. EPS는 많이 쓰는 편인데 보통은 AI 혹은 PDF를 많이 쓰겠죠. 뭐 AI가 저장이 되는데 아까 전에 이 익스포트가 좀 세이브랑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PNG라든지 마찬가지로 PDF도 출력을 할 수 있고요. PNG는 투명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흰색 바탕이 있잖아요. 이건 투명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곰돌이 있는 곰돌이가 아니지 고양이만 딱 뜨게 되고요. 나머지는 투명하게 됩니다. 8비트를 뜻하는 거겠죠. PNG 다음 PNG 8비트 그리고 JPG 100%, 80%, 50%, 20% 이거는 이제 그걸 뜻하는 거겠죠. 고해상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트맵으로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전부 다 그냥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벡터로 벡터만 저장이 됐다면 이제 익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트맵으로도 저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포트 위치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이제 출력, 그러니까 저장과 출력은 다르잖아요.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출력 탭을, 아웃풋 탭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미지 폴더 선택, png,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all, 그죠? 요거 선택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죠? 얘를 선택을 해놓고, 만약에 여러 장이 있으면 all 해주시면 됩니다. 해놓고, 이제 export airboard를 눌러주시면 출력이 돼요.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350으로 아까 맞춰놨잖아요. 아까 전에 창을 보시면 여기 350 PPI를 저장을 해놨죠. 300으로 해놔도 됩니다. 그죠? 300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300, 해상도 300, 이건 해상도 350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투명해졌죠. 여기는 투명해졌고 얘만 이제 색깔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이건 비트맵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픽셀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나머지 이제 요 옵션들에 대해서는 이 창에 대해서는 차차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